자, 11번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세금 계산서 수치분을 10번과 11번에 나눠 적는다 그랬는데 예,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11번에 나눠서 적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재생목록 부가 13번 가서 보시면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차량을 매입했습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홈택스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가서 대상자만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일은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기계를 사고 어쩌다가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자, 그래도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부가 13번 영상 보시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 작성 대상자를 보시면 우선 좀 고가의 제품,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타 100만원 이상의 비품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취득했는데 내가 가사용으로 취득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되고,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에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 받았고, 내가 현금 영수증 받았고, 내가 신용카드 발급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에어컨 하나 샀는데 이거를 공제받고 싶은데 신용카드 발급 안 받았고 현금 영수증 발급 안 받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안 받았다 그러면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홈택스 신고 시 이 메뉴를 선택을 해야 돼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고정자산이 매입이 있는 경우 요 메뉴를 선택을 해야지 이제 홈택스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오거든요. 자, 밑에는 내가 어떤 자산을 어떤 증빙을 주고 아니면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첨부되는 서류가 여러 개가 있고 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증빙이 없다 이러면 작성 다 안 하셔도 돼요. 신고서에서도 나타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작성하실 필요 없고요. 신고서에 고정자산 나타내실 필요도 없고요. 매입처분 세금 계산서 나타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자동차 사고 세금 계산서 발급 받았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공제되는 차량이다 이랬을 때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나타내 줘야 되고요.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에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자체가 공제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 없다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의 합계표에는 기재를 해줍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기재는 해줍니다. 자,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을 했기 때문에 고정자산 매입에 분리하여 기재를 합니다.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자산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나타내줘야 되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그러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취분 있죠. 그 공제 대상이다 이러면은 신용카드 수령 합계표에 나타내 주는 거고요.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나타나 주셔야 되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 내가 부가세법상 불공제되는 차량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를 수취하였거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아예 신고서 자체에 아예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수령 금액 합계표에 나타내지 않으면 쭉 다른 것도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이번 기회에 매입한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가 13번 가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부가 14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 불공제 설정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 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내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더라도 그 대상이 당연히 매입세액 요건, 공제 요건에는 충족해야 됩니다. 자,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면세 사항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분리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면세되는 사업장에 면세되는 뭐 재화 용역을 공급받았다 이러면 그 부분은 공제하시면 안 됩니다.
자, 홈택스, 조회 발급, 현금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 여기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죠. 이걸 다 설정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 부가 1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홈택스로 어떻게 구현시켰는지 또 한번 봐야 되죠. 자, 옆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홈택스 화면인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금 영수증을 포함하겠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가 있는데 내가 원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시기를 놓쳐가지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못했지만 내가 사업용으로 썼고 공제 대상이다 하는 부분은 위에 부분에 그 카드 점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내가 등록을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국세청에 홈택스에 등록을 했다. 현금 영수증 등록하는 거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거고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이거는 하시는 분들 사업용 신용카드처럼 바로 등록이 되잖아요. 이 카드 이외에 썼다 그러시는 분들은 위에 카드 점표를 보고 이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단지 그 카드 점표를 입력하기 전에는 내가 공제 대상인지 공제 대상이 아닌지 본인이 판단해서 넣어야 됩니다. 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다 그러면 옆에 조회하기 가서 조회를 해보면 나오죠. 거기에 공제 금액, 총 사용 금액 나오고요. 공제 금액 나옵니다. 거기서 공제 금액만 여기에 발췌해서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14번 의제 매입세액 한번 보시게 되면 부가세 면세 대상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제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계산서나 카드, 현금 영수증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정규증빙 다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는 공제율과 한도가 있는데 자,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고기나 이렇게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받죠. 세액이 없는 공급 가액만 있는 그런 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그 계산서 금액에 109분의 9, 108분의 8, 102분의 2 이렇게 세액 공제를 더 해준다라는 말이고요. 자, 여기에는 공제율과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거는 개인 사업자의 음식점업 그리고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요 부분만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면 음식점업 개인 사업자 해당 기간의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109분의 9, 2억 원 초과인 경우 108분의 8을 해줍니다. 한도가 있는데 요거는 한도는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또 궁금하죠?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과세 표준 어디 있는지 한번 신고서에서 찾아보세요. 자, 1번에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은 9번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해 드렸죠. 5번 과세 표준 명세할 때도 이거를 과세 표준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9번입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금 내가 신고하는 이 신고서에 9번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와 2억 원 초과인 경우가 공제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신고서에 보면은 9번에 합계액이 2억 1,700입니다. 그러면 공제율은 109분의 9가 아닌 108분의 8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옆에 한도를 보시게 되면 자, 2억 원 이하 중에서도 이제 나뉘죠. 1억 원 이하하고 1억 원 이하하고 나누는데 1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의 75%,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의 70%, 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60% 이렇게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지금 정원 FNS에서 발급받은 계산서가 있을 거고요. 그 계산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는 라임이네요. 쌀도 있고요. 자, 그러면 다 농수산물이죠. 외국 거라도 지금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해주거든요. 수입 제품이라도. 자, 매입 가액 보시면은 그 계산서에 그 가액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108분의 8,
109분의 9 하면 이제 의제 매입세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얘기입니다. 홈택스 화면 한번 봐볼게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라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농, 어민 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거의 없거든요? 이건 없다라고 가정하고요. 만약에 있으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면세 농산물들의 매입 가액 합계라고 나옵니다. 자, 계산서도 제가 전자계산서 하고 종이계산서 있다라고 했는데 종이계산서는 다 쳐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자계산서 뿐이다 그러면 여기 조회하기 누르면은 나오죠. 조회가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농수산물인지 아니면 수돗물인지 기타 어떤 다른 면세 부분이 섞였는지 한번 그거를 발라내야 되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자, 이렇게 해서 공제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장에 맞게 세팅 체크가 되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의제 매입세액은 자동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